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2025년 오픈소스 LLM 기술 동향과 기업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벌써 25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올해 올해는 정말 기술 흐름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한 달이 1년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25년도는 한 10년 이상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기술 변화가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오픈소스 LLM 기술과 그리고 실제 이제 26년도부터는 이런 오픈소스 LLM을 기반으로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입에 관련된 전략을 많이 짜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LM이라고 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LLM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대규모 텍스트와 코드로 학습된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단순히 단어를 예측하는 걸 뛰어넘어서 문맥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특히 추론이 중요하죠. 이 추론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올해 1월 말에 딥시크라는 중국의 회사가 이 추론 모델을 공개하면서 현재 25년도에는 굉장히 다양한 추론 모델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소스라는 용어와 오픈 웨이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오픈 소스보다는 오픈 웨이트가 대세입니다. 이 LLM은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LLM을 가지고 뭔가 의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GPU 자원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GPU 자원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오픈 웨이트라고 하는 게 요즘에 대세가 되는데, 오픈 웨이트는 이 밑바닥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모델에 사용된 가중치, 체크 포인트에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공개한 거고요. 학습 데이터나 전체 코드는 비공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시키다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다 보면 어느 인계점까지는 학습 결과가 굉장히 좋다가 학습을 더 시켰더니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에 학습 단위의 그 기능들을 체크 포인트라는 걸 가지고 끊어놓고, 이 끊어놓은 걸 오픈 웨이트 형태로 해서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 LLM 모델들인데요. 이 LLM 모델들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그 설치 못하게 하는 이런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 오픈웨이트 버전이 있지만 이런 체크할 포인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LLM들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용어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만든 LLM에다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강시키는 레그, 그 다음에 LLM 모델 자체를 미세 조정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는 파인 튜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은 토큰 단위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토큰, 그 다음에 컨텍스트 윈도우는 한 번에 LLM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 다른 말로 하면 기억 용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는 AI, LLM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환각을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외부에 유출 안 시킬 건지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25년도 AI 혁신 로드맵을 월별로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올해 정말 정신없이 발전했습니다. 1월 달에 가장 큰 사고는 그 이벤트는 바로 중국 딥시크라는 회사가 딥시크 R이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요. 1월 20일입니다. 우리 설 연휴 때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일반적인 LLM, 추론이 안 되는, 싱킹이 안 되는 LLM을 어떻게 싱킹되는 모델로 바꾸는지에 대한 레시피를 공개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0일 날은 뭐 EU에서 이제 이런 AI에 관련된 의무 조항들을 이제 법적인 제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요. 24년도 2월 24일 날 굉장히 중요한 언어 모델이 공개됩니다. 바로 엔스로픽의 클로드 3.7이 공개됐는데, 이 클로드 3.7이 공개된 직후에 오픈 AI 창업자이면서 이 테슬라 CTO를 했던 안드레이 케파시라는 사람이 2월 25일 날, 이제는 코딩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자. AI를 이용한 코딩하는 방법을. 그래서 올해 가장 핫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이브 코딩이 있는데요. 바이브 코딩 용어가 요 모델 때문에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오픈 AI가 GPT 4.5를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3월 달에 이제 엔비디아 행사를 하면서 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다이나모를 발표했습니다. 4월 달에 그 메타에서 라마 4를 공개했는데 안타깝게도 메타에서 라마 4가 대실패를 하면서 이 라마 개발팀이 올해 사라지는 비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메타는 기존의 라마 팀을 다 해체해버리고요. 한 600명 되는 사람을 해체해버리고요. 얀 누쿤이라는 지금까지 메타에서 이 LLM을 주도했던 이 사람을 해고했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스타팀을 꾸려서 대규모 비밀 프로젝트를 또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 라마포의 실패가 이제 굉장히 큰 메타에 후폭풍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가 4월 16일 날 이 클로드 코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 클로드 코드처럼 콘솔 화면에서 AI를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코덱스라는 툴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그 오픈 AI가 4.1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플래그십을 리딩하려는 그런 형태를 가졌습니다. 5월 달로 넘어오면 다시 오픈 AI가 다양한 이런 시도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요. 5월 20일 날 구글 행사에서 이 비오3와 이마젠4 AI 영상 도구인 플로우를 출시해서 영상 완전히 다르게 갈 수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가장 놀라웠던 건 비오 3.0에서 이미지, 동영상과 오디오와 그런 맥락에 맞는 그런 것들 자동 생성하는 데모 때문에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5월 22일 날 엔스로픽이 클로드 4.0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진화를 합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이 개발 1년 차에서 개발 2, 3년 차로 뛰어넘는 모양을 보여줘서 5월 달에 저나 저희 회사 개발팀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6월 달이 됐더니 이제 구글도 엔스로픽의 클로드하고 비슷한 클로드 코드하고 비슷한 제미나이 CLI를 출시했고요. 이때부터 6월 달을 기점으로 올해 최대 화두는 바로 바이브 코딩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6월 17일 날 이제 이 5월 20일 날 발표했던 구글의 주요 버전들이 오픈소스로 이제 유료 버전으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고 6월 17일 날 공개됐던 기술 중에 하나가 저희 세미나에서도 자주 다뤘던 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런 에이전트에 관련된 인프라 기술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달로 들어서서 제미나이 이제 2.5가 이 추론 모델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쓰게 됐고요. EU에서 또 그 거버넌스를 발표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8월 7일에는 이제 오픈 AI가 4.1 모델 이후에 또 공개를 해서 5.0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이 오픈 AI 코덱스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9월 20일 날에는 이 소라2가 또 나왔고요. 10월 달에는 오픈 AI 행사를 통해서 GPT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날그 앱 SDK, 그다음에 에이전트 킷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이제는 범용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AI를 기업이나 일반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11월 달에 또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도약이 일어납니다. 여기 4.1이 아니라 5.1이죠. 11월 12일 날 오픈AI가 5.1을 공개하고 일주일 후에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공개하고 그 11월 20일 날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게 딱 공개되면서 이때 5월 20일 날 이게 영상 편집하는 거 완전 달라지겠는데가 새로운 레벨로 들어가서 영상 편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12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12월 12일 날 GPT 5.2가 출시되면서 다시 한번 또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오픈 AI 서비스를 한번 보면은요, 라마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올해 6월 달에 4.0, 올해 4월, 올해 여기 4월 달, 4월 달이죠. 4월 5일 날 메타에서 라마 4를 출시했는데 좀 실패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도권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그 주목받는 오픈소스 LLM이라고 하면은 단연코 QN이었던 것 같습니다. QN 2.5를 넘어서 QN 3.0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요. 중국의 새로운 강자인 딥시크도 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역시 존재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올해 6월 달에 오픈 AI가
이 오픈소스로 GPT-OSS 120B를 공개해서 또 한 번 이슈를 했죠. 현존하는 가장 좋은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하면은 바로 GPT-OSS고요. 얘는 GPT-4급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좀 이슈가 있죠. 그 에이전트 개발할 때 제이슨 파서라든지 이런 게 좀 불안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빼면은 현존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구글의 젬마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그다음에 국내 업스테이지의 솔라 같은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라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라마 3.1 계열들은 이런 사내 챗봇이나 문서 요약, 일반 업무 자동화에 관련된 다양한 레퍼런스가 허깅 페이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QN3인데요. QN3 레퍼런스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QN2.5, 뭐 예를 들어서 그 7B 정도 되는 사이즈의 모델들은 지금 시장의 레퍼런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고요. 딥시크 같은 경우에 추론 모델이나 복잡한 로직하는 그런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스트랄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이 성능을 보면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파라미터 형태의 모델들을 제공합니다. 이 B가 10억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7B면 70억 개죠, 파라미터가. 그래서 현재 가장 큰 파라미터가 671B 같은 게 공개된 게 있고요. 컨텍스트는 AI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128kB, 킬로니까 뭐 보통 천으로 인식하는데요. 12만 8천 개 정도의 토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현재 가장 흔한 모델은 32K에서 128K 사이에 있는 모델들이 가장 흔하고요. 점점 그 컨텍스트 사이즈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이렇게 오픈소스 형태로 해서 제약을 주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요. 이걸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사양들은 이 정도 사용이 됩니다. 이 QM 모델 같은 경우에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RTS 3090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AI LLM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AI 시장에서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작권 이슈 중요하지만 현재 그런 것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법 제도로 아마 규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이런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에서 도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명확한 라이센스는 이 법 제도 규격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전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없어져 가지고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에 도입할 때는 이 총 소요 비용을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이 로컬 그 오픈소스 LLM을 가지고 로컬 LLM 구축하면 이게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도입비, 그 중에서도 장비 도입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장비 도입하고 뭐 3년 후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지금 장비 도입 시장도 많이 다릅니다. 이 엔비디아 GPU가 매년 전성비가 매우 뛰어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전성비가 2배, 3배 올라가고 동일한 전기 써갖고 성능이 몇 배가 올라간다는 거죠. 내년에 출시 예정인 누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출시한 블랙에어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급적 시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적기에 GPU로 자원을 그때 수급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구글의 TPU라든지 중국 화웨이가 만든 어센드라든지 이런 후발 주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금 마진율 70%의 독점 구조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잘 도입하면 실제 내부에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머신러닝 옵스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환각이나 편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질 안정성 체크, 그다음에 변화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업의 도입 체크리스트입니다.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는데요. 성공 사례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즉 비즈니스에서 작은 POC를 중심으로 검증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레그.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내부의 그런 핵심 성과 지표를 만들어가는 것, 좁고 깊게 정의하는 것들이 성공 패턴에 나타나고 있고요. 실패 패턴은 이 무리하게 비용을 낭비하거나 도입을 중간에 이유 없이 중단해서
매몰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실패 패턴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26년도 기술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그 컨셉이 확정된 AI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기업의 디지털 동료를 시키는 이 워크플로우 하는 부분에 본격적인 원년이 아마 26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내재화를 통해서 에이전트의 신뢰성을 부여하고요. 지능형 스마트 인프라와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스를 좀 도입하는 게 기술적인 트렌드입니다. 이 멀티모달이 아마 확대돼서 이제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나 음성, 동영상을 생성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요. 산업별 특화 버티컬 AI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과 양자 하이브리드 단계로 해서 굉장히 빠른 이 빅테크 중심의 빠른 기술 개발,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신소재 등의 다양한 영역에 이제 전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25년도하고 다르게 규제 및 거버넌스가 강화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에서 AI 도입을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준비와 POC를 통해서 파일럿을 하고 확장과 최적화 단계를 거쳐서 이런 성공적인 AI 도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25년도의 AI 발전 방향과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6년도에 예상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월 달에 좀 더 좀 오버뷰하고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이 세미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